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이제 나토 정상회의 모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이번 이제 해외 순방의 성과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딱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이 나토에서 큰 장이 열린 것이거든요. 네. 나토 회원국 30개국,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신청한 스웨덴, 핀란드까지 32개 나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이제 업적으로 참가를 했고, 그래서 총 36개 나라의 정상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성과는 일단 우리 안보 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망가졌던 우리 외교를 정상화시켜서 한미동맹, 한일동맹, 한EU동맹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기저로 하는 가치동맹, 이걸 다시 확인했다는 점이 크고요. 경제적으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산, 원전,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반도체 공장 하나 지어달라, 배터리 공장 하나 지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일단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신 의원님. 예, 첫 번째 순방인 만큼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앞으로의 그런 협력을 강화한다는 면에서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해외 순방 과정에서 발생했던 좀 굴욕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또 무엇보다도 주목받았던 우리 김건희 여사님 외모와 또 패션이 상당히 글로벌하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료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성형 기술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외모와 또 패션으로 K뷰티를 평가받았다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잘한 흠집 내기를 하시기보다는 180석에 달하는 제1야당답게 좀 쿨하게 대통령의 외교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뭐 타지마할 가느라고 공군 2호기를 불러들였다든지 또는 대통령도 없는 체코 프라하를 방문했다든지 혼밥을 8끼나 했다는 중국 방문,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성과가 있는 게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 굵직한 이 외교 행사에 이제 대통령이 참석할 때는 국내에 이제 이 지지율 측면에서 보면은 좀 반등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오늘 이제 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죠. 오히려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하락한 부분이 외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경제 위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 국민들이 밥상 물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유가도 올랐고 뭐 생필품들이 전부 올라가지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국내적인 요인이 아니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한 전쟁 때문에 많은 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잡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데, 저는 이 지지율에 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지지율이 더 낮아지더라도 뭐 교육개혁, 행정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같은 현안 개혁을 더 추진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지율만 믿고 개혁을 하나도 안 하셔서 이게 전부 넘어왔거든요. 전기료, 가스료 전부 인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지지율 떨어지더라도 할 일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좀 복합적인데요. 장관 후보자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2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제 못 거치고, 특히 이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장관 후보자로는 처음으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검찰에 수사가 의뢰가 됐죠. 자, 이 여당의 내부의 기류도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예, 뭐 민주당에서는 일단 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네. 선관위에서 고발을 하지 않고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네. 고발보다 조금 낮은 단계인데 잘 모르겠으니까 검찰에서 수사해달라, 이렇게 지금 보내놓은 단계이고,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조목조목 또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바로 인사청문회가 아니냐. 한쪽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한쪽은 아니라고 자료를 내놨는데, 어느 게 진짜인지를 보려면 역시 인사청문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회 원 구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럴수록 더 빨리 원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빨리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뭐 자진 사퇴라든가 임명 철회의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임명 철회나 자진 사퇴보다는 본인이 분명히 자료를 내놓고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들 많이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청문회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전에 전부 뭐 문제가 있다고 다 사퇴할 바에는 청문회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문회를 둔 제도를 살려서 더불어민주당과 우리가 함께 청문회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원구성을 서둘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7월이라도 이제 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CCBB를 가려보자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후보를 내놔도 깨끗한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네. 저희 정부 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5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누구든 문제가 있다고 시비가 걸리고 하는데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이 되면 임명하는 것이고 거기서도 계속 문제가 된다고 밝혀지면 임명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조차도 갖지 않고 바로 뭐 이렇게 사퇴를 하라, 자진 사퇴를 하는 건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지 국회가 국회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임 이 후보자들이 한 번씩 낙마한 다음에 다시 지명이 된 분들이라서 또 다시 낙마할 경우에는 뭐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치적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정치적인 타격도 있지만 두 부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수장이 없는 상태로 너무 오래 가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빨리 원구성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고 바로 인사청문회 하면 되거든요. 원구성만 되면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이제 권성동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돌아오고 지금 주말에 이제 여야 간에 뭔가 이제 협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구성은 뭐 사실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건만 안 다시면 됩니다. 원구성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조건을 지금 달고 있거든요. 네. 사개특위 구성하자. 그다음에 우리 검수완박에 대한 그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거를 취하해달라.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원구성이라는 것은 국회가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게 없으면 국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국회의 존재 이유를 규정하는 것이 원구성인데 이거를 하면서 조건을 건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고 원은 구성해놓고 조건은 또 따로 논의해야지 원 구성하는 거에다 조건을 거는 거는 정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조건만 처리하시면 내일이라도 원 구성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뭐 둘 중에 뭐 하나를 좀 양보한다든가 아니면은 약간 변형된 방식으로 좀 타협안을 제시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두 분이 협상하다 보면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아까 우리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을 빨리 구성하는 것이 국회의 존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원 구성 없이 의장도 없이 부의장도 없이 각 상임위 구성도 없이 뭐 심의를 하거나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 국회는 지금 부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존재를 위해서 하는데 양보하신 걸 한 5가지 말씀하셨는데 결정적인 2가지 양보하지 안 하시는 건 또 말씀 안 하셨거든요. 이 2가지가 결정적이고 나머지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죠. 본질적인 검수완박법에 관한 2가지는 원 구성은 해놓고 뒤에서 협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실 지금이라도 2가지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면 제3의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원 구성을 바로 하겠다는 이런 합의, 그다음에 정신, 그런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총리 인준이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민생 상황에서 추경 통과를 지선을 정말 불리한 걸 알면서 통과한 것 사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더더욱이 사소하지 않고 너무나 절박한 마음에서도 우리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2시에 본회의에서 또 의장단 선출부터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법사위원장 양보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이미 지난달에 합의가 됐던 것을 지금 안 한다고 했다가 이걸 내놓으면서 양보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합의 다 해서 다 서명까지 다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덕수 총리 하자가 별로 없는데 그걸 자꾸 통과시켜줬다고 그건 큰 양보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양보 안 해야 될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양보할 이유도 없는 거를 자꾸 그걸 리스트에 집어넣으시면 그 곤란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 보기에는 지금 뭐 한 달째 국회가 공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국민들 보기에는 짜증스러운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말에 좀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좀 극적인 타협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각 당의 상황 간단하게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뭐 지금 상황이 당 내부 사정이 좀 상당히 좀 어수선한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할 때 이준석 이 당 대표가 원래는 일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공항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뭐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좀 그 당 대표 입장에서는 좀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지금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윤리위 때문에 지금 뭐 대통령 만나러 갔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네. 사실은 윤리위에 대통령께서 관여하실 수도 없고 하시지도 않을 겁니다. 윤리위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윤리위에서 이제 7월 7일 얼마 남지 않았죠? 7월 7일 날 팩트에 기초해서 윤리가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들 지켜보는 심정으로 있고요. 다만 윤리라는 게 사법기관하고는 다릅니다. 사법기관은 엄격한 증거주의, 그다음에 공소시효 문제 이런 게 있지만 윤리는 그런 건 없이 정말 윤리에 위반했느냐, 품위를 손상했느냐 이걸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7월 7일 날 가부간의 결정이 나고 결정이 나면 이제 조용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